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경제가 자원 경쟁을 넘어 독점으로 치닫는 상황을 다루며 그 중심에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가 자원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국의 숨겨진 카드가 중국의 야심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며 각국이 희토류와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시도하며 시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충북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중국의 계획을 허물어뜨렸고, 한국은 예상치 못한 자원 강국으로 떠오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리튬, 마그네슘,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며 가격 통제를 통해 세계 경제를 흔들었고, 이는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했습니다. 작년 중국 정부는 사전 공지 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중단해 관련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자원 무기화의 시작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활용해 경제적 패권을 노렸고, 리튬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전기차 산업을 압박하며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심은 한 나라에 의해 철저히 좌절되었고,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으로 한국이 보유한 태평양 자원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카드는 태평양 클라리온 클리퍼턴 지역 CCZ이었으며, 이곳은 충북의 기술력과 결합해 중국의 자원 독점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CCZ는 해저의 망간 당괴와 희토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한국은 이곳에서 약 5,600만 톤의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충북은 한국의 자원 개발 기술의 중심지로 하나오션과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해저 자원 채굴 기술을 선도하며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채굴된 망간 당괴는 코발트, 니켈, 구리 등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광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분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중국은 리튬과 희토류의 채굴량을 조절해 가격을 폭등시켰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SNS에서 미친 가격이라며 한탄할 정도로 전기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머스크는 광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 테슬라가 직접 채굴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푸념했으며, 이는 중국의 자원 독점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30에서 40% 비용을 차지하는 핵심 광물로, 그 가격 상승은 전기차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며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리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수출량을 줄였고, 미중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 전쟁이 가속화되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충북에 위치한 연구소와 기업들이 주도한 해저 자원 개발로 반격에 나섰고, CCZ에서 확보한 자원이 중국의 독점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천만 달러, 약 334억 원을 투자해 CCZ 위 7만 5천 킬로미터 이를 단독 개발할 권리를 얻었으며, 이는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망간 당괴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여러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검은 황금으로 불리며, 한국은 연간 300만 톤씩 채굴할 경우 100년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북의 기술진은 망간 당괴를 분해하고 정제하는 섬세한 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만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중국은 자원 무기화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 했지만, 한국의 CCZ 자원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의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졌고, 주변국들은 한국의 성견지명에 감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 리더들은 한국이 자원 전쟁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충북의 기술력과 태평양 자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CCZ 외에도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과 인도양 중앙해저 광산 등 여러 해양 자원을 확보하며 자원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젤란 해역의 탐사가 완료되면 CCZ보다 더 큰 자원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중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전망입니다.
충북에 본사를 둔 포스코는 이미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하며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했고, 이는 한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CCZ와 결합된 충북의 자원 기술은 해외 100%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하는 쾌거를 이루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환경 규제로 희토류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이는 한국이 자원 전쟁에서 앞서 나갈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충북의 첨단 기술과 해양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중국의 자원 독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도 한국의 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고,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한 자원 공급망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태평양 자원이 동북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충북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CCZ 자원은 약 5,6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코발트와 니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연구진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채굴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한국이 자원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희토류 광산을 사들이며 독점을 노렸지만, 한국의 태평양 자원 개발로 그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경쟁국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자원 빈국들은 한국의 기술과 자원을 공유해달라며 협력을 요청했고, 이는 중국의 입지를 더욱 좁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태평양 장보고 해산을 포함한 해저 화산 지역에도 투자하며 화산 활동으로 새로 생긴 섬들의 영유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장보고 해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한국은 태평양 일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자원 확보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북의 자원 기술은 만간 단괴 분해와 희토류 정제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고, 이는 한국이 자원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려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노하우를 지키며 자원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세계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리튬과 희토류의 필요성이 커졌고, 한국은 충북을 중심으로 한 자원 개발로 이 수요를 충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CCZ와 장보고 해산의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세계를 호령하려 했지만, 한국의 태평양 자원과 충북의 기술력이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켰고, 이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자원 독점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독자적인 자원 전략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자원 개발 소식을 듣고 충북의 기술력이 놀랍다고 칭찬하며 테슬라가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이 자원전쟁에서 승리하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하며 충북이 글로벌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저 광산을 추가로 확보하며 자원 강국으로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이는 중국의 자원 독점 야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충북의 기업들은 앞으로 50년간 자원 걱정 없이 산업을 이끌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자원과 기술을 얻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자원전쟁의 승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성견지명과 기술력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며 중국의 야심을 좌절시킨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